선생님하고 이제 담당하는 선생님 잠깐 뵙고 저희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어가지고 좀 배우려고 했었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부담스럽네요. 편하게 말씀 주시면 뭐 저희 학교의 현재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전에 2012년도에 제가 순천대에 와서 그때 교직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년 정도 이제 교생 실습을 시창중학교로 이제 보내면서 그래서 시창중 여기 말고 저쪽에 이제 오목리 좀 작게 있을 때 그때 학생들이 이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 당시는 학급 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학생 수도 뭐 몇 명 안 되고 이랬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학교가 크네요. 네, 멋지네요. 네. 저희가 47개 학급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아, 예. 현재 지금 25학급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학교 현황 보시면 뭐 아이들 인원이나 현재 이주 배경 학생들 비율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듣기로는요, 이제 가끔 이제 훈천대에도 여기서도 오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오는지, 뭐 배우러 오는지. 위탁교육을 순천대학교에서 위탁교육, 한국어 위탁교육 수탁기관이라 저희가 그쪽으로 저희 학교는 올해 40명 학생을 이제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버스로 와가지고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 걸 몇 번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도움이 좀 되나요? 아, 그럼요. 학교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중등교육에서는 뭐 아이들의 어떤 적응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교과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수업까지 병행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물론 아예 한국어 능력이 없는 친구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관리가 어떤 교육이 이제 한국어 위탁 교육이니까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아이들이 갔다 오면 그래도 일상 언어만큼은 하는 상태로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데가 사실은 순천향대 하나만 있나요? 아니면은 작년에는 순천향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국제교육원 산하기관인 다문화 시민교육센터에서 일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전하면서 구 신창중을 이제 아산시청에서 이제 매입을 했거든요. 하면서 그 1층에 다문화 관련 이제 가족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개소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신창중은 이제 그쪽으로 위탁교육을 그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가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에서는 둔포 지역 친구들만 이제 받는다고 해서 현재는 저희는 지금 순천향대로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아산 교육발전 특구 사업이 이제 주로 다문화 교육 관련 사업으로 이루어지나 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아산교육지원청에서 구 신창중을 리모델링해서 다문화 이주배경 학생 교육을 했어야 하는데 리모델링이 조금 늦어져서 올해는 아산 순천향대학교의 장소와 위탁을 같이 맡겼다고 했고요. 그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제 장소는 구 신창중학교가 될 것 같고 사업의 주관은 아산교육청과 아산시청이 된다라고 들었어요.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된 사업이라고 들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학교에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저희가 그냥 예측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공단이 이제 생겼잖아요. 공단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이제 값싼 이제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이제 급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더불어서 일부 이제 예전에 이제 중앙아시아에 이제 거주하던 이제 고려인 후손들, 그러니까 고려인 3세들 이런 분들이 어떤 국가적인 입장에서 집단 이주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게 뭐 명확한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인데 3년 전에 말씀하셨더라고요. 중앙아시아 쪽에서 그 대한민국 충남, 특히 신창 이쪽 지역이 핫플레이스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 신청 이쪽으로 올리려고 뭐 브로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들의 이제 생활상을 보면은 배움이 많아요. 배움도 많고 제법 있는 분들이 이쪽 쪽으로 이렇게 신청 쪽으로 많이 오려고 한다. 저도 이렇게 파악을 했고 교육관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생활 소득수준이 높아요. 네. 그렇구나. 저희가 이제 학교에 그렇게 가끔 나오다 보면 지금 방학 때는 학생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보면 러시아만 나오네요. 그 아줌마들, 러시아 아줌마들 해가지고 그까지 좀 이제 크시잖아요. 그분들이 막 크게 얘기하시니까. 신창 또 시내 지역대 나가면 다 중앙아시아 외국인만 있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좀 비싸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애들이 저 외곽 지역으로, 그러니까 전도 쪽이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간다.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촌이네요. 네, 좀 비싸요. 집값도 비싸고 회화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안쪽으로 가더라고요. 여기가 좀 외국인 입장에서는 특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외국 학생들이 이제 한 반에 보통 이렇게 몰려 있나요? 아니면 분산되어 있나요? 당연히 분산되어 있죠.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한 클래스에 몇 명? 저희가 지금 비율로 보면 정량적인 비율로 보면 한 39% 정도가 이제 이주 배경 아이들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 반 24명 기준으로 한 10명 내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그 학력 수준은 어떤가요? 학력 수준. 공부를 잘 따라하나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예민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 내부에서의 판단과 외부에서의 그냥 막연한 염려, 기우 이런 거에 대한 편차가 사실은 커요.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서두가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아이들이 수업에 따라가는 부분은 원활치 않아요.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결국 언어 허들이 제일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위탁교육 말씀하셨잖아요. 효과가 있냐 말씀하셨잖아요. 갔다 오면 기본적인 일상 언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편의상 이 아이들을 좀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렇게 있지만 제가 이제 나눠드린 보시면 이쪽을 보시면 일상 언어랑 학습 언어라고 좀 구분을 자체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상 언어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그냥 대화, 간단한 대화,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 근데 이 위탁 교육을 갔다 오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상 언어가 된다라고 해서 아이가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이거는 이주 배경 애들뿐만이 아니라 문해력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장벽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애들은 말은 되지만 수업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뭐 초록색이다라고 하면 읽고 쓸 수는 있는데 그 초록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 애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학업성 치료 부분의 가장 큰 저의 요인이죠. 근데 그 부분을 극복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뭐 실제로 뭐 우리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국 아이들보다 막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뭐 인지적인 부분은 거의 보통 이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 중간에서 질문은 지금 문해력이 이제 극복한 학생들은 한국 애들보다 앞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 이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문해력을 극복한 건가요? 그러니까 사례가 그러니까 저희도 뭐 전수조사는 사실은 뭐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뭐 저희가 일부 이렇게 아이들과 아니면 선생님들끼리 이제 뭐 협의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여기에 어쨌든 온 한국에 입국한 의지나 목적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걔 중에 진짜 한국에 왔더니 나는 진짜 이 한국의 어떤 시스템이랑 이 사회 시스템이 너무 좋고 상급학교도 지나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에 대한 이제 그 습득을 갖다가 본인이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국 드라마도 보고 뭐 그런 게 있겠죠.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아이들. 그런 친구들은 실제로 이제 학업에 대한 참여도나 태도나 동기가 우수하죠. 우수하니까 실제로 우리 일반적인 아이들
보다는 훨씬 더 우수할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학업 성취도도 더 높게 나오는. 그러면 이제 교육장에 되게 좋은 자료가 있네요.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들 따라서 그냥 억지로 끌려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걔들은 한국어 수업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있죠. 몇 년 있다 가버리고 그런 애들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문해력이 충분히 돼서 성취 능력도 있고, 얘들은 한국에 또 이제 더 남아있고 한국에 있는 학교도 진학하고 싶고, 두 가지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애들이 와서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자고 그러는 것은 최소한 그걸 어떠한 방법을 해소할 것인가. 지금 이제 위탁교육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은 얼마 정도나 하셔요? 위탁교육은? 저희는 한 번 보내면 기본 6개월 단위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나온 그 위탁교육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보면 뭐 최장 1년, 그리고 뭐 학교장이 판단해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위탁교육 얘들이 받을 때는 정규 수업은 여기서 하고? 아닙니다. 위탁교육은 말 그대로 그 6개월을 만약 6개월을 간다라고 하면 6개월 동안 한국어 능력 트레이닝만 계속 거기 가서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세요. 그게 학적을 일단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 위탁교육을 보내고, 거기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관찰한 내용을 적어서 그렇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아이들은 우리 원저학교가 여기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 생활기록부를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듣기로는 40명의 위탁 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학생들이 원하는 아이들인가요? 학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동의 필요.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신창초도 방문하실 예정이고 아산 남성초도 방문하실 예정이잖아요. 여기 신창 지역에서는 딱 3개의 학교에 저희가 위탁교육이 가능하더라고. 아산교육청과 아산시청과 도교육청 저희 국제교육팀과 협의를 해서 아산 남성초, 신창초, 신창중학교, 밀집도가 높은 학교 위주로 선정을 해서 그 순천향대학교 아산교육발전특구에 한국어 학급으로 아이들을 위탁을 보내는 건데, 저희가 또 이게 그 예산이나 이런 게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신창중이 40명, 남성초하고 신창초가 합쳐서 3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신창중학교 40명, 남성초하고 신창초하고 36명. 그러면 여기 예산의 문제네, 결국은. 그죠? 예산의 문제네. 예산을 더 지원하게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되면 위탁교육을 더 많이 보낼 수가 있는 거네요. 차량 인차나 강사료나 뭐 이런 것들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의 문제네. 제 생각하기에는 위탁 학생들을 많이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네, 저희도 사실은 학교 입장에서 제가 여기 드린 자료도 있지만, 여기도 위탁교육에 대한 수용 인원을 저희도 좀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장학관님께도 이제 계속 이제 저희 현황을 말씀을 올리고요. 그러면 방안을 찾아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면. 그러면 예산은 늘려야 된다는 문제 하나 하고, 그런데 학부형님들은 위탁에 참여하려고 하는 학부형님들 많으셔요? 그러니까 제 사견으로는 사실 이 다문화 위탁교육 체계가 기초학력 진단도전 기초학력 부분이랑 시스템이 거의 좀 유사합니다. 근데 이 기초학력 부분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있겠지만 아이와 학부모의 동의가 전제돼야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을 갖다 후속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다문화 이 위탁도 시스템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너무 동의만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소수가 있을 때는 그 아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지만, 저희처럼 다수가 됐을 때는 한국어를 안 배워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교육 가서 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그냥 편하게 노는 게 아이 입장에서는 수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강제성을 띄려고 저희 자체 계획을 좀 세워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최대한 강권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그 아이들이
본국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일단은 한국에 왔으면 한국어를 해야지. 네.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런 상태가 기본이 돼야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또 욕구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가장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핵심은 예산인 것 같네.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원적 학교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 원적 학교 생성을 반드시 해야 되나요? 네, 반드시. 네. 학적 생성이 기본이에요. 학적 생성을 하기 전에 이런 시스템은 안 되나?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럴 때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14개 시군에 있는 다문화 가족 센터가 있잖아요. 지역에 그건 가능하죠. 근데 이제 학적을 생성을 해야 어디에 이제 공교육이든 이렇게 본인이 갈 학교가 생긴 다음에는 이제 다문화 국제교육원 소속의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아산교육발전 특구에서 운영하는 위탁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지금 순간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미국 같은 데 가잖아요. 이민 같은 데 가잖아요. 이민 같은 데 가면 그 학교 바로 안 받아주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랭귀지 스쿨이 있다라고 랭귀지 스쿨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르죠. 근데 좀 살짝 다른 게 일단은 저희가 언젠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서 모든 아이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서 우선은 이제 이 아이들이 한국어가 소통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그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받지 않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유엔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일단 교육에 대한 기본권이 먼저 보장이 되고 난 후에 하기 때문에 학생이 원할 경우에는 입학부터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시스템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학적이 생성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이 아이들이 공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최대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이제 220명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뭐 어떤 학생의 경우는 이제 국적이 한국인 학생도 있을 거고, 어떤 학생의 경우는 국적이 이제 외국인 학생이 있을 텐데, 국적이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2년이나 3년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나요? 그거는 뭐 명확히 저희도 사실 법적인 건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갈 때는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학습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이민을 가잖아요. 근데 여기 아이들은 대다수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다수가 부모님의 어떤 취업 비자에 대한 원활한 연장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동의와 관계없이 오는 애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이 한국에 입국을 했고 언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부모님은 여기서 정착을 하겠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이제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해라 라고 하면 공부를 하겠죠. 근데 얘네들은 1년 뒤에 갈지 2년 뒤에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떨어지고 사실은 아까 말씀 주셨던 3년 뒤에 가냐 안 가냐 그건 저희가 판단을 못하는 거죠. 학교에서 이제 보셨을 때 학생들이 갑자기 오는 경우, 중도입국, 그런 경우는 한 어느 정도 됐어요? 그 전에 경우에 지금 몇 년 계셨으니까 그 본국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별로 없었잖아요. 중간에 본국으로 갔다가 가서 비자 연장만 하고 다시 와요. 다시 와요. 네, 다시 오는데 비자 연장을 하는 게 오래 걸려요. 돈을 주면 되게 빨리 끝나고 오고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자기들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러시아는 돈을 주면은 중앙아시아 계열 애들은 돈을 주면 빨리 끝난대요. 행정 처리가. 근데 돈을 안 주면 한 달 정도 걸려서 자기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저희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은 보통은 그냥 저 이제 뭐 아빠가 다시 돌아가재요 해서 간 경우에도 아이들이 우겨서 다시 오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많아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슬람 그쵸, 이런 문화가 좀 있어서 가서 여기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다시 이슬람으로 가면 여성과 남성의 권리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고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을 다시 설득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게 여기 일단 온 애들은 원적 학교 형성하고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그게 해야지 되는 거야. 그게 해야지 되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힘들어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손짓 발짓을 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저희 그 통역 선생님이 세 분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계세요. 그래서 통역 선생님이 저희 그 생활지도할 때 옆에서 동시 통역도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다행인 건 애들이 저희 일반적인 그런 애들하고 조금 다르게 옛날 애들 같아요. 순수하죠. 네, 좀 순수해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의지만 조금 키워줄 수 있으면 사실은 생활적인 면에서는 저희 애들한테도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면이 있어요. 인사도 너무 잘하고요. 네, 아마 이따 쉬는 지나가시면 모르는 분인데도 인사를 할 거예요. 혹시 통역 선생님이 러시아 분인가요? 러시아 분 두 분 계시고요. 한국 분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러시아 주로 중앙아시아니까요. 네, 러시아. 네, 러시아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이들이. 저희가 지금 학생들이 국제결혼 자녀 애들이 한 25명 돼요. 어떤 애들이요? 국제결혼. 그러니까 국내 출생으로 인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국인 그 외국인이죠. 엄마 아빠도 외국인 애들이 한 195명. 대부분 아이들이 외국인 아이들이죠. 국제결혼이 25명 정도. 25명. 국내 출생이 25명이라는 국내 출생이네. 네. 그래서 좀 우리 이쪽 대한민국보다 우리 좀 특색적인 게 있는데 제가 4년 전에 여기 왔거든요. 그때는 비행기에서 내려 그 다음날 오는 거 전화가. 잘못된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한마디로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뭐 전혀 학교 인프라도 안 돼 있었고 이중훈 선생님, 토영 선생님도 부족했었고 참 그 학교에서 참 어려운 점이 많으셨어요. 이제 그랬다가 이제 지금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훌륭하게 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입학하기 전에 저기야 두던 어떤 외부 기관에서 좀 뭔가를 매만져 준다는 학교와의 애들도 좋고 우리 애들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발생했던 문제들이 많이 있죠. 어떤 문화적인 환경의 차이도 많이 있고 어떤 또 그들이 온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완화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는 특색이지만 그 신장 초등학교라든지 이쪽서부터 일찍 온 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해요. 그리고 이제 문화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이 돼 있고 지금 우리 학교들이 그런 애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반에서 자기들끼리 동시 통역을 지원해요. 네네. 선생님이 수업 시간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선생님 얘기하면 바로 러시아어로 동시 통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있었던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제가 어떤 밖에서 어떤 외부 기관에서 좀 어떤 뭔가 좀 매만져주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은봉에 센터가 생겨가지고 그때 저희가 90명을 보냈었어요. 근데 원래 업무가 거긴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식사도 안 되고 차량도 뭐 여기서 실수를 되고 그래서 이제 순시황대도 되고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발전 계획이 있죠. 분명한 거는 학교에 직접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지. 우리 애들도 손해고 걔들도 손해다. 핵심을 말씀하시는 핵심이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입학기가 생겼고 또 하나 방법이 입학 기간은 우리 애들이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애들하고 있고 싶어요. 놀고 싶고 그 문화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외부 기관은 우리 학교처럼 따뜻하지가 못해요. 어떤 공부하는 교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여건이 있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보낼 수는 없지만 애들이 많다 보니 이게 한국어 학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한국어. 학교에서
그 지금 일정 애들을 그러니까 오전에 뭐 일주일에 뭐 3번 좋고 4번 좋고 오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수업은 그 외국인 다른 데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자기 반으로 이제 가고 이런 것이 한국학교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한국학급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또 한국학교 담임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그 강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사 인건비 지금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면 수창대에도 보내는 것도 좋고 어디 보내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향상된 걔들은 이제 한국학교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한 반밖에 없어요. 한 반. 그거 지금 우리가 25명인데 작년에 16명이었고 한국학교를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어떤 경제적인 돈 관계가 너무 많이 되니까 많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저는 효과적인 거는 위탁기관 보내는 것도 좋지만은 같은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어학부 말씀 들었는데요. 거기 담임 선생님 계시고요. 네. 오전에는 그 아이들 모아가지고 하는데. 예, 다른 교실에서. 근데 이제 그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국내 교육과정 그거를 하시나요? 다르게. 예, 그 애들의 필요한 걸 커리큘럼 해서 하나의 그냥 작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학교 학급이 있으면 그 학교만의 그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한국어학급이 특수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아이들이 한국어만 배우기 위해서 이제 정규 교육과정 중에서 국어나 사회 재편성을 재구성을 해서 이 아이들이 한국어 학급으로 와서 한국어만 배우고 나머지 시간에는 원적 학급에 들어가서 정규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반에 가면 네,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이런 것들은 안 받고 국어 사회는 안 받고 예체능이나 수학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더 이해가 빠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좀 체험 활동 중심이나 뭐 수학, 실험 위주의 과학 이런 것들은 원적학급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따르고 언어가 조금 어려워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시간에는 한국어 학급으로 아이들을 빼와서 일주일에 20시간 이내. 그러면 오전에는 아이들이 한국어 학급에 가게 되면 그게 이제 국어나 뭐 아까 그 특정한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조합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은 완전 한국어가 완전 초급인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그걸 배워야 그나마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어 별도, 원적학급의 정규 교육과정 별도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한국어 학급의 그 교사는 담임 선생님은 정교사예요? 네, 맞습니다. 정교사. 네. 그게 이제 교원인사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한국어학급이 증설이 되게 되면 정규 교사 배치를 원하는데요. 수요가 부족할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도 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 오시려고 하시는 선생님들 계셔요? 한국어학급?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어학급 담당을 하시면 그분에 대한 플러스 1TO가 생기는 겁니다. 플러스 1TO. 혹시 이제 학기 운영하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들어오는 애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중간에 갑자기 들어오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월 5일에 저희가 보고한 게 560명이었는데 지금 오늘이 4월 22일이잖아요. 지금 3명 들어왔어요. 지금 3명이 지금 현재 중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들어오면 그냥 들어가요. 교실로. 나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중도에 들어오면 저희가 아까 위탁을 보내는 거니까 순차항대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우즈벡 애들이 130명, 러시아가 117명, 카자흐가 85 등등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데가 4년 전에 갑자기 9월 달에 몇몇 명이 와요. 전쟁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순천향대학교에 제가 이제 아산 담당 장학사님하고 좀 전에 통화하고 왔는데요. 거기도 중도 입고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15명, 지금 76명이니까 한 15명 정도의 TO를 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중도 입국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시로 입국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달에 2번 받는데요. 근데 이제 이쪽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가 원하고 본인이 원하면
순천향대학교에 입급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순천향대학교에서는 한 달에 2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런 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잠깐 다른 분들 만나봤더니 학생들은 모함이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누워 잔대요. 계속 누워 자고 이게 이제 또 고등학교 가니까 고등학교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학습 의지가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또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누워 자고 막 전체적인 분위기를 또 흐리니까 부모님들은 또 전학간다는 이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학업 분위기도 조금 다운되고 학생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이게 또 좀 큰 문제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이제 뭐 외국 애들이 얼마나 현지는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 언제 나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통 이제 뭐 기업체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뭐 투입했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예산 확보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또 생각을 하게 되세요? 이정도 저요? 네. 그 전에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는 것이 22년도에 저희가 260명에서 제가 봤을 때 256명이었었는데 그 전쟁 나기 전에는 많이 왔었어요. 게다가 지금 뜸한 지금 편이죠. 그래도 지금 260명에다가 지금 500명이 600명 가까이 되지 않나요? 그때 당시도 우리 학부모님들 학교에 애들의 교육력이 굉장히 높으셔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 가지고 한 번도 학교에다 전화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얘기했어요. 진짜 ABCD 교육님도 모르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수업은 우리 애들에 맞춰서 하라는 게 있어요. 일단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밑에 있는 수업을 했었고 그 애들은 사실 그때 그 수업 시간에 기억님도 모르는데 무슨 우리나라 하이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됐었다. 이제 그다음 말씀. 저희가 저도 4년 차고요. 그러셨군요. 저희 선생님들이 안 움직이세요. 이 정도로 밖에서 보기 힘들면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내신을 안 쓴다는 얘기죠. 내신을 작년에 TPL 한 분 쓰셨고요. 한 분에서 총 2명밖에 안 쓰셨어요. 제가 들었던 거하고 또 반대네. 저기하고는. 그렇죠. 저희 선생님들이 분포초등학교 거기는 1년만 계시면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학교장이 어떤 의지를 그럼요.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에 말씀 계속 해주셔요. 저희 교장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저희 나름 이렇게 체계를 마련을 하셔가지고요. 일상 언어, 학습 언어라는 그런 개념도 정립을 하고 또 우리가 일상 언어가 안 되는 애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또 도와주시고 또 순천향대하고 이런 위탁도 하고 해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야 된다고 학부모님들한테도 계속 교육을 저희가 따로 이렇게 모아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학부모 교육도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너네 여기서 와서 한국어를 이렇게 모르면 너네 가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희가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계속 해요. 그리고 교실에 있는 애들은 사실 아예 말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아예 말을 못 알아듣는 애들은 위탁을 해요. 그리고 한국어 학급으로 또 가고. 그러니까 교실에 있는 애들은 말을 알아들어요. 다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를 이렇게 읽었는데 바로 해석이 안 될 뿐이에요. 저희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 글로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저희 전자칠판 쓰거든요. 아이들이 보는 학습지하고 이 TV에 나와 있는 칠판에 나와 있는 학습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요. 또 아이들한테 저희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언어로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언어로 쓸 수 있고 요즘은 워낙에 기기가 발달했잖아요. 이렇게 찍으면 번역이 돼요. 그거 가지고 저희가 또 채점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더 확대를 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일단 누워있으면 너네 위탁할 수 있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누워있으면 한국어 못 알아듣는 거잖아. 못 알아들으면 우리 한국어 배우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일어나 있으려고 하고, 그럼 일어나 있는 김에 이거 써볼까? 이렇게 얘기하고 쓰면 저희가 또 보상을 좀 줘요. 네, 적절하게 보상을 또 주고, 저희가 노력하는 걸 칭찬해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선생님들 젊으세요. 아까 저보고 되게 젊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나이가 3번째로 많아요. 그러세요? 네, 위에서 3번째. 상당히 선생님들이 젊으세요.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시고. 44밖에 안 됐으니까. 저희 오늘도 어떤 활동이 있었냐면, 오늘 애들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애들 시험 보는 거 응원하느라고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남아 선생님들이 애들 응원 물품을 다 포장을 해서 아침에 애들 등교맞이를 했어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서적으로 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또 아이들을 유인하죠. 혹시 또 이런 죄송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한국어를 해라라고 하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영어하고 한국어를 같이 가르치면서 영어가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아이들 주신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실제로도 영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성취도가 꽤 높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한국어를 못 쓰는 애들은 영어로 써서 필기를 영어로 써가지고 검사를 하기도 해요. 자기가 편한 걸로 어쨌든 참여를 한 번 한 학생들은요, 그거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고 내가 하니까 점수가 나오네? 달라지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선생님이에요. 네, 그럼 걔네들 입장이 또 하나의 외국어를 보이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때 먼저 자국의 언어로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번역을 해서 한국어로 쓰게 하고 그거를 다시 거기에서 한자를 다시 찾게 하고 요런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를 구입을 해요. 지금 이제 아까 쓰면 저기 칠판도 나온다는데 그게 뭔가 전자칠판이어서 시스템이 저희가 칠판에다 그냥 이렇게 쓰는 걸 아이들이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저희가 다 직접 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프린트 화면이 앞에 보여요. 학습지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지를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주기도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요, 혹시 이런 형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외국에서 오면요, 일정 기간, 이제 지금은 신창중학교는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학교도 있고, 후장대학도 있고, 분열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시골 지역 같은 경우, 금산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또 그게 또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 3개월이나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어디에서 수학을 하거나 랭귀지 먼저 하고 오면 적응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일단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걸 동영상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어 배우는 어떤 이런 형태, 학습지 형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렇게 아마 지원을 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유사 관련된 자료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게 아까 장학관님도 말씀 주셨지만 제도적인 한계를 그냥 일개 단위 학교에서 그걸 극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일종의 랭귀지 스쿨이나 왜 탈북 친구들 오면 모아서 이렇게 생활하는 데가 있잖아요. 왜냐면 사회 적응 기간 그런 것처럼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대찬성이긴 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쨌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오면 아이들을 여기다 이제 등재할 수밖에 없고 학적에 넣을 수밖에 없고 그 아이들을 최대한 위탁기관에는 이제 그 시기별에 따라서 이제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아이가 이 다문화 이주 배경 아이들 때문에 마치 이 한국 아이들이 학업에 엄청난 이게 어려움이나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거죠.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이주 배경 아이들이 어떤 수업에서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엎드려 자거나 사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도 똑같잖아요. 오히려 얘네들이 더 태도는 더 좋아요. 말을 원활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 교무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들의 심성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7, 80년대 저희 아이들 같아서 들어야 돼 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꿋꿋이 듣죠. 근데 이제 딴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막을 수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엎드려 있거나 막 그런 아이들이 많거나 아니면 수업을 하는데 뭐 일부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막 수업을 방해하거나 그런 아이들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때문에 한국 아이들이 무조건 수업에 대해서 어떤 뭔가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받는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역차별 얘기가 좀 나와서 네. 그 얘기시잖아요. 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역차별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외부일 때는 정말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고 그렇구나. 했지만 내부인이 되니까 사실은 저희는 어쨌든 뭐 제가 본 게 100%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 학교에서는 적어도 그런 경우는 사실은 덜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덧붙이고 네. 싶은 게 그 아까 이주 배경 학생의 비율이 40%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찾아보면 그래도 이상적으로 이 아이들을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한국 문화 이해를 시키고 우리 정규 교육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이상적인 비율을 30-40%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창 중에서는 그 비율이 적정해서 어느 정도 이게 체계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정도 높은 비율에 있는 학교는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학교가 더 어려움이 크다 이런 생각이 제가 여기서 들었어요. 신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거의 네. 100%로 들고 있는데 80%. 너무 올리지 마세요. 전년도 공식 통계는 71.17이고 이제 25년 4월 1일자 기준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학교 측에서는 80%. 잘 알겠고요. 네. 저희가 미국 아이들이 우리나라 애들보다 어쩌면 또 품성이 더 좋다라는 것은 제가 또 얼핏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 아이들은 집에 가면 부모님들한테도 학원이라든가 그런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또 추측해 볼 수도 있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리나라 학부모님들 성취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미국 아이들은 뭐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우니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다른 학교하고 비교하기도 하지만 저희 학교 특색이니까요. 네. 교장선생님 말씀 주셨지만은 우리 애들이 배워야 될 점이 많아요. 그래요. 그 지금 중학교 선생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아이들 관계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2차 성장이기 때문에 항상 적대시해요. 예. 아주 그런 강해 아주 중2병이라는 희한한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쪽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걔들 2차 성징 있는데 그 어떤 그 자라온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 마인드가 좀 달라요. 그리고 애들이 우리 배울 수 있는 것이 더 순수하고 우리는 옛날 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어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그쪽에. 예. 그래서 생활 태도라든지 지도 부분에서 우리 애들보다 힘든 게 없다. 다만 우리 학교 특색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이제 많다 보니 근데 지들끼리 무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같이 해서 우리도 함께 하는 것도 많아요. 있는데 지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다. 그런 거 있죠. 그러나 학교는 교수님 어떤 플랜도 있고 해서 그동안은 저희가 진짜 꿈은 숭숭 뚫렸었어요. 네. 모든 면에서. 근데 지금 이렇게 체계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장이 보시기에는 이제 업무를 하시는데 외국 학생들, 그러니까 이주 배경 학생들 때문에 힘들어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행정실 쪽은 뭐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제 애들을 이렇게 뭐 가르치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그리고 뭐 그런 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증명 절대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 어머님들이 학생들 많이 오긴 하는데 그때 뭐 그냥 기본적인 뭐 그런 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접해 보니까 저희는 뭐 크게 뭐 그 친구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 뭐 어디 놀러 간다 뭐 이제 야외 체험학습 같은 거 나갈 때도 뭐 그런 체험학습은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실이 아니라 저희 교무부 소관이 예. 출결 관련, 출석 관련이기 때문에 교무부
근데 체험학습 같은 것도 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도는 저녁 액수가 좀 틀려요. 아, 네. 조금 잘안 가려고. 네, 어려워하고. 지원금이 네. 좀 다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그냥 너무 말이 많아요. 아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언어 소통 문제, 그리고 또래 집단 청소 문제, 학부모의 관심과 소통 부재 이 부분, 언어 문제, 또래 집단 형성 문제, 학부모의 관심 부족과 소통 부재 문제,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떤 문제들, 거기에 따른 오해와 갈등, 차별 의식 문제, 또는 뭐 기타 문제, 이 정도로 저는 이제 파악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메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학생들, 하나만 더 덧붙이면 학부모님들이 그 대부분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물론 대화도 그 소통하고 통역하시는 분이 있긴 하는데 그분들하고 좀 통화하기도 어렵고 좀 방문했으면 뭐 이런 거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죠. 저희 학교는 그 통역하시는 분이 3분 계세요. 그분들은 무기직이에요. 14시간 이상 되면 안 되거든요. 주일에. 그래서 참 애매하게 3분이 시간표를 짜가지고 돌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고 이제 한국어 학부에 담당하시는 강사분 2분. 그래서 외국어 담당하시는 분이 5분 계시죠. 지금 그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소통은 애들하고 얼마큼 되는데 진짜로 뭐 번역기도 쓰지만 소통을 할 때 지금 3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 조금 제가 약하잖아요. 이게 그 하루에 12시까지 하고 또 다른 분들 3시까지 하고 뭐 큰 학교에서 근데 이런 분들 갑자기 전화 오면 러시아 말로 하면 참 답답하거든요. 그게 부지기수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아직 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러시아 말 좀 하고 번역기 좀 쓰고 그러니까 가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수업 시간 안정돼 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교사의 다양한 티칭 방법이죠. 애들하고 소통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덤비지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밖에서는 우리 학교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학폭 사람도 크게 거의 없고 뭐 생활 선도윤회 한다고 해봤자 경력비는 7밖에 없어요. 그만큼 외국 애들이 있음으로써 우리도 배우는 것도 많고 걔들도 배우고 문화적 차이 이런 것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 앞으로 세상은 이쪽이 패러다임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야 되는 거. 굉장히 모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또 긍정적인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학부모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기 도청에서도 나서야 되고 이게 그 가족센터, 가족 지원센터가 있어요. 예, 지원센터도 그렇고 이게 그 학부모들 그분들은 사실은 이제 돈 벌러 오신 거니까 돈 버는데 최고의 목적인데 어떻게 교육 같은 거 할 자리 마련해 줘도 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런 부분이 그러네. 그래서 저희가 드는 생각은 이거는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어쨌든 보호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이런 그런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저희도 들어요. 자녀 동반시. 네, 자녀 동반시. 뭐 이제 법무부니 뭐니 법조분이 여러 가지 지금 전국 국가 행정기관에 다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다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저기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도 다 이주배경 학생 지원 법률 제정이라는 거를 다칭이래요. 그걸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쿼터제. 이주배경 학생들이 너무 한 학교를 밀집이 되니까 그걸 좀 분산시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초안 같은 걸 마련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계속 교육부하고 법무부에 이런 제도적인 법률 개선을 요청을 하니까 그 부분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교육부에 제가 전화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코터지 하면 뭐 지금 예를 들어 충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높은 비율이죠. 저희가 2등이에요. 비율상으로는 2등이고 숫자적으로는 한 5등 정도 돼요. 코터상으로 한다는 건 거의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경제 활동하고 관련되니까. 그게 좀 학교를 좀 학교 분산. 예, 분산하는 거. 학교를 분산하는 그런 법률도 교육부에서 마련 중이라고. 코터제 얘기도 지난번에 계속 계속 나왔던 계속 얘기고 나오고. 저는 이제 계속 의회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외국에서 온 애들 네. 저지간 걔들한테 일단 언어 잘 해서 한국에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랭귀지 스쿨을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아산에 가장 아이들이 밀집이 높으니까 순천향대학교에 위탁하는 거, 국제교육원 소속의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 그리고 14개 시군의 가족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어 학급을 지금 저희가 44개의 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창준 같이 증서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도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증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랭귀지 스쿨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한국어 학급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랭귀지 스쿨이 생긴다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차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한국어 학급을 통해서 아이들을 일단 교육을 시키고 원적 학급에 보내고, 왜냐하면 금산이나 청양이나 이런 데는 비율은 높지만 아이들 수는 적거든요. 그렇다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잖아요. 이쪽 순천향대학이나 은봉에 있는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가, 그러니까 현재 시군에 속해 있는 가족지원센터나 학교에 속해 있는 한국어 학급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지금 이쪽에 더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교육감님께서도 늘 통합교육을 주장을 하세요. 이주 배경 학생과 비이주 배경 학생이 이제 통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상호 문화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별도의 랭귀지 스쿨에 대한 그런 거는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현 시점에서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이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거기에 제도적인 이런 정착이나 또 이제 시스템적인 이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어 학급 그쪽에 하고, 더 이렇게 아산 지역의 밀집 지역에는 위탁 학급,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도청하고 협력하고, 교육부와 협력, 인근 대학하고 협력, 가족지원센터와 협력, 그 모든 유관기관이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제 학부모 교육 같은 경우는 순천향대에서 모아서 이제 학부모 교육도 하세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요, 의뢰를 하시면 학부모 교육을 의뢰를 하셔서 근데 주시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학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해도 오시지. 아니 뭐 토요일이나 뭐 다른 요일 같은 경우도 모아서 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고요. 뭐 그분들 입장이랑 뭐 저희들의 일반적인 가정의 입장은 또 달라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는 뭐 졸업식과 입학식을 하면 그 빈도수가 그러니까 확실히 증가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동시통역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입학식과 졸업식에는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이제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은 동시통역을 하면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고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돈 벌러 왔고 최대한 이제 언제 갈지 모르니까 있는 동안에 빨리 돈을 모아서 갈 때 이제 추방을 당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애들이 있는 경우는 이제 같이 이제 그러니까 뭐 혼자 왔을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애들이 있을 경우는 애들이 학교까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좀 책임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상으로 이제 처음에는 내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왔다가 지금 있다 보니까 좀 연장도 되고 오래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이분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한국에서 와서 정착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여기에서 뭔가 좀 애정을 쏟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00% 공감합니다. 네. 지금 저기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학부모 교육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들이 쉬기를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있다는 이런 그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설을 네, 시도는 해보세요. 예, 시도. 네, 알겠습니다. 여기 도교육청이나 또는 아산교육청에서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도청에도 네, 제가 이제 5분 발언이라든지 이 교감님께 또 이제 도정질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위탁하는 동안에도 그것도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것도 영상을 또 찍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또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요청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교육하는 것도 영상을 찍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다오라고 하시고 그것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서 학생들이 외국에서 왔을 경우 막 중도에 있을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공부해라 이렇게 하셔도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안 된다 힘들다라고 이제 하시면 좀 그렇고요. 아니요, 여러 가지 방법을 그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시고 이제 그런 건 사실 돈이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예, 돈이 안 들어가고 학교에서도 이제 요청을 하시면 얼마든지 또 이제 해줄 수 지금 있는 춘천연대학교 거니까. 6개월 가 있는 거예요? 기본 6개월. 기본 6개월. 센터가 3개월인가? 네, 3개월, 6개월.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즐겁게 한국어 배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이제 홍보를 해서 네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은 굉장히 잘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도 학생들이 좀 와서 힘들어하는 거는 다른 분위기고 그다음 와가지고 계속 공부를 시키니까 그걸 힘들어할 거예요. 한국어 배우는 예, 학교 분위기상 거기서 와가지고 계속 공부를 시키니까 애들 놀고 싶은데 그래도 그거는 필수적인 교육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학교 현장에서도 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얼핏 말씀하시길래 여기인데 이제 순천향 그 이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네. 순천향 대학의 위탁교육 거기 홈페이지 같은데 거기도 탑재를 하고 학교에 그런 자료를 이게 해서 학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좀 올려주면은 학부모님들이 보시고 그러면 아니요, 충청남도 교육청에 거기에다가 목재교육원 산하에다가 뭐 어떤 홈페이지 형태로 하나 또 만들어서 뭐 이주 배경 학생들이 왔을 때는 이렇게 이제 교육을 했다라고 해서 과거의 교육 사례 올려놓고 뭐 PDF 파일로 해가지고 올려놓고요, 영상 찍은 거 올려놓고 해서 이제 누군지 들어가서 공부해라. 공부하고 안 하고는 본인 차이지만 네가 안 한다고 해서 일단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이 공부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쉽게 만들어놔서 최대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까 처음에는 굉장히 저기였는데 지금 많이 다듬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이게 잘 계속 이제 사실 전임 팀장님과 그 전년도에 계셨던 그런 국제교육 팀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고 가신 것 같아요. 김계영 팀장님께서. 김계영 팀장님 머리 많이 하얘지셨어요. 네, 많이 고생하다 하셨어요. 그래도 규정님 이야 또 이제 또 열심히 해주셔서 이게 좀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뭐 어쨌든 관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은 어렵죠. 근데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니까 어쨌든 학교 안에서인가 학교 안에서라도 뭔가를 좀 하려고 시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좀 저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들어왔는데요. 그냥 저희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까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오래 근무하지 않고 많이 이동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판단에는 초등은 교육
교육도 교육이지만 사실은 보육이라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 그리고 완전히 문화적 차이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보육에 대한 부담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움직이실 것 같고 저희는 딱 중간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가까운데 온양용화고에 한국 학급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뭐 저희가 이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사실은 이제 아이들도 너무 건장하고 그렇지. 머리도 컸기 때문에 제어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중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제일 다루기 쉬운, 다룬다는 표현이 다듬기 쉬운 그런 연령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의 이제 고민은 그 아이들이 이제 상급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감정, 아산이 이제 교육감전형이다 보니 돌리면 이제 온양고나 온양여고로 가는데 인문학교로 갔을 때는 아이들의 문해력이나 학습 언어가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부적응이 의외로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특성화고로 이제 많이 지원을 해요. 왜냐면 이제 끼리끼리 가고 대화도 언어도 되고 하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어차피 물론 뭐 능력치가 된다라고 하면 인문학교를 가야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기능 쪽에 좀 특화된 특성화고랑 좀 뭔가 진로 진학교육을 좀 연계해서 그쪽으로 아이들을 조금 보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특성화고에서도 이 전형 자체를 갖다가 물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대상으로 일종의 특별 전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집중적인 케어나 그리고 뭐 기숙을 갖다가 기숙사를 갖다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얘네들이 그냥 단순히 상급학교 지원이 아니라 그 안에 가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하고 뭐 나중에는 우리나라 구성원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를 뚫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특별 전형이죠. 특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화고에서 특별 전형으로 해서 그 아이들에게 일종의 뭐 특혜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이 거주지가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기숙사나 이런 것들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대학이 대학이 어떤 돈 많이 버는 대학하고 비례가 되는 대학하고 사고 방식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 스킬을 배우면 평생 돼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교환생 말씀이 정말 좋으신 말씀이다. 저도 생각이 들어요. 연계지도가 어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아산 스마트 팩토리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충남 인터넷고라는 데를 많이 갔었어요. 다른 데로 지금 기존에 우리 아산시에 있는 특성화 시가 학교에서 좀 고민도 해볼 필요도 있다. 들어가고 싶어도 점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마이스터잖아요. 특별 전형으로 특별 전형을 좀 뚫어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뭐 천안 제일고도 좋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중앙아시아가 농업 기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면 이제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면 뭐 본국으로 간다고 해도 어쨌든 충분히 한국에 와서 이 정도에 대한 능력치는 얻고 간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주비경 학생들이 많을 때는 별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통역 지원 같은 경우는 뭐 제명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별도로 이제 학교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때 그 예산으로 누군가 불러서 통역을 하거나 필요한 예산이 꽤 많이 따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다른 형태의 예산을 좀 배정을 해야 될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그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고 그게 인건비가 사실 제일 큽니다. 한국학급 저희가 한 개반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게 물론 100% 다 한국어 교육은 아닙니다. 뭐 한국 문화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평균 8,000, 9,000 이상은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1년에. 네. 근데 그게 대다수가 강사비입니다. 강사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저희가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건 좀 오래 걸리니까 예산만이라도 먼저 좀 편성을 해서 그래서 외국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주외국 학생들이 많은 데는 별도로 학교에서 이제 강사비라든지 뭔가 통역이라든지 행정 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이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신청중학교 같은 경우도 그 인건비라든가 그런 거 선생님들 강사료 그런 게 지금 부족한 상황인가요? 네,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걸로는 좀 약간 부족하죠.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학교들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껴서 쓰세요. 이만큼밖에 못해요. 그럼 예, 그 예산을 그러면 저희는 또 의원들은 이런 쪽에 예산을 지원을 해야지. 그 내년에 예산 편성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잘 편성하겠습니다.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태워주시면 위원님께서 태워주시면 저희가 넉넉하게 혜택을 넉넉하게 워낙 세수가 줄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일단 기부 같은 경우는 다문화 정책은 네. 다문화 정책은 일단 학교 정책이랄까요. 가장 첫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 이런 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당연하죠. 여기 근데 투자해야지. 학교에서만 예전에 맡겨놨어요. 그리고 학교도 일을 못한다고 수업 이러는데 학부모도 어떻게 하냐. 엉뚱한 점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무지하게 저희는 하는데. 사실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저 예산을 좀 보니까 사실은 많이 저기 예산 조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필요한데 더 주고 필요 없다라고 하면 좀 적인데 그거가 좀 예, 좀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많이 느끼고 이게 특별 전형에 대한 거 굉장히 귀한 말씀이셨네요. 신장 수업까지 안 가보셨죠? 갔다 오셨나요? 어디요? 저희가 아니 오늘 이건 말고 지난번에 다른 기부 위원님 안 가보셨죠? 내일 갈 거예요. 거기 참 어려운 말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스타트가 너무 이렇게 안정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이제 초등학교 가면 겉으로 힘들다 싶어요. 김도훈 의원님이랑 제가 한번 갔을 때 그래서 김도훈 의원님이 거기서 제가 지금 말씀한 것 중에 기억이 왜 외국 아이들한테 그 저기 통역 그거를 해야지 됩니까? 그렇게 비를 왜 했어요? 그러니까 유연주제마다 이게 생각하시는 방법이 이제 그분이 이제 호주에서 살다 오셨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느끼셔서 근데 사실은 그 투자인데 이것도 거시적으로 투자지 국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이 얘들 잘 키워야 된다고 저는 늘 그 생각이에요. 정확하게 키워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저희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애 안 낳는데 이 친구들이 여기 한국에 정착을 하면 진짜 우리 임금 문제가 네네. 그럼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되게 오래됐어요. 저희가 이제 식사를 오랜만에 발간을 했는데 학생을 어떻게 지도했고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례 형태, 사례들을 조금 뒤에 첨부를 하고 싶거든요. 네네. 그거 부탁을 좀 드렸죠. 네, 저희 사례 에세이 같은 거는 예. 사례 발굴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예.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저한테 이메일로 좀 네, 보내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편집을 해가지고 네. 그 뒤에 좀 끼워드릴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걸 많이 아니요, 듣고 내일은 많네요.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 중학교잖아요. 네. 초등학교가 좀 어려운 초등학교 올해 외고도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충남 외고. 네. 제가 충남 외고에 처음에 그냥 거기 맞아요. TFT 개교 멤버시더라고요. 아, 영어로 개교에. 인터뷰해봐서 합격하시는 박 선생님. 그래서 뭐 저희 애들도 이제 뭐 점차 이제 뭐 일반고뿐만이 아니라 뭐 특목고도 갈 수 있으면 가고 특성화고도 가고 마이스터고도 무슨 가고 과 갔어요? 외고? 이 베트남이라고 했나요? 네, 베트남 과가. 오, 잘했네. 네. 베트남 학생. 어느 아니요, 전혀 저희 러시아권, 중앙아시아. 신창중학교 학생이 충남 외고에 베트남 작년에 베트남 합격했다. 네. 굉장히 우수 사례네요. 작년에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갔는데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회장 신유리 그분 이름이 신유리인데 젊어요. 그런데 그분이 요청하는 게 아산에 고려인 마을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국가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 대통령이 온다고 그랬어요. 카자흐스탄 그때 여기에서 뭐 그런 거라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가 상황이 그래요. 아산 시하고 제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 저도 하나 바람이 있는데. 네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 이주경 애들만 굉장히 신경을 쓰고. 네. 우리 애들이. 맞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애들 일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사랑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쪽 애들 하는 거 보면 반대로 우리 애들도 다양한 그 인식 전환할 수 있는 글로벌 어떤 느낄 수 있는 이런 거 우리 애들한테 제공 좀 해주고 싶은 거 우리 애들도 이주배경 우리 애들도 왜냐면 한 반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애들만 프로그램
있으니 그래서 우리 애들도 좀 의식전환과 어떤 함양을 위해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하고 싶다. 아, 그거는 그 말씀을 드리면 국제화 특구 사업이 있잖아요. 아산 여기 신창중학교 아이들한테 그걸 좀 해서 해외에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지 않나요? 혹시 인식이 좀 다른 거지만 신창중학교 오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학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좋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쉽진 않습니다.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 교수자인 그 교사가 그런 능력치가 있어야 되는데 실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이제 사실은 그거 뭐 특별한 거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뭐 특별한 이제 뭐 러시아어 반을 공부한다거나 만약에 그런 게 지원된다면 희망자가 나올 수는 있겠죠. 저희가 이중고등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을 해요. 그래서 그때 잊지 마시고 신청을 하시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밖에 애들만 데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 프로그램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신청하시면 가능성이. 제가 이번에 그 예산도 하는데 그 국제 교류하는 사업을 다 삭감했는데 제가 14억 살렸어요. 살려가지고 한번 국제 교류 같은 거 한번 이게 중지하면 못 하거든요. 14억 살려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전입금 받아가지고 하는 교육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산도 국제화 특구 사업을 하는데 신창중학교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좀 해주셔요. 특별하게 좀 신창중학교 신경 좀 써주셔요. 근데 지금 말씀 정확한 말씀이세요. 지가 보니까 역차별 우리 애들도 잘 저기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 같아요. 인식을 바꾸면요. 사실 이제 외국 애들이 우리 여기 와서 한국의 교과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보다도 신창중학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글로벌화된 중학교다. 그래서 러시아 특성의 어떤 이제 이런 지금이야 러시아하고 좀 사이가 안 좋지만 이제 좀 좋아진다면 러시아 쪽하고 가장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중학교다라고 인식을 바꿔버리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더 유명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러시아는 117명이고요. 네. 우즈베키스탄이 132명. 카자흐스탄 45명. 중앙아시아 거점이네 여기. 제가 가봤더니 중앙아시아 너무 좋더라고요. 기타로. 우즈베키스탄 다녀오셨죠? 그때 저기 다문화 때문에. 저기 캄보디아도 가면 몽골, 뭐 필리핀도 미얀마도 캐나다 하나, 태국 하나, 쭉 있어요. 이렇게. 아유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이거 잘 담아서 또 이제 어떻게 또 김시철 교육관님께 부정 질문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잘 담아내야 될까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네요. 예? 6월요?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이것도 하나의 테마.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난번에 김도훈 의원님이 했던 거는 그 좀 아이들 너무 저기 하고 그런 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걱정을 좀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또 뭐 하실 말씀도 있으세요? 뭐 교수님도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연락 주시면 뭐 저희가 뭐 자료 제공이나 이런 부분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아도 돼요? 이런 사진 자연스럽게 말씀 나누시고 근데 자꾸 쳐다보시는데요? 저기 서서 한번 찍죠. 여기서 이렇게 단체 사진 한번 찍죠. 배경으로 신상품 배경으로 여기 단체 사진 한번 찍으시죠. 네.